이, 그 남들이 탐낼 만한 걸 하나 가지고 있으면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또 이렇게 그걸 망가뜨리려고 하고 뭐 이런 많은 거를 겪으면서 살아야 돼요. 남들보다 조금 더 이렇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걸 가진 값으로 많은 대가를 지불합니다. 해보셨죠? 네, 그런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욕망은 이렇게 한번 잡으면 이게 달콤하면은 놓을 생각을 못 하거든. 그런데 달콤하면 놓을 생각을 못 하는데 꼭 뭐 하고 비슷하냐면은 놓을 타이밍을 제대로 못 잡으면은 자기가 다쳐요. 어떻게 다치냐면은 이렇게 지푸라기로 만든 횃불 같은 거. 그러면 손잡이까지 다 홀랑 다 타거든. 불이. 근데 지푸라기로 만든 횃불을 들고 바람을 거슬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손에 닿기 전에 이렇게 놔야 되는데 달콤한 욕망을 만나면은 그 순간에 이걸 놓아야 하는 거를 잊어버려요. 이제 손에 화상을 입고 몸에 불이 붙고 나서야 이제 후회를 하죠. 진작에 놨어야 하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욕망의 대상이 화를 낼 때. 욕망의 대상이 화를 내는 거는 이 뱀을 건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내 입장에서 욕망의 대상이라고, 사회적으로 보면은 이제 성추행 같은 것도 그럴 수 있죠. 자기 입장에서는 욕망의 대상에 접근한 건데, 그런데 그쪽에서 화를 내면은, 뱀에 물리듯이 된통 혼나는 거죠, 뭐. 자,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 욕망의 감각을 누릴 때는 뭔가 대단히 있어 보이지만은, 한순간에 훅 하고 사라지거든요. 경험하고 끝나면. 근데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막 굉장히 화려한 옷, 액세서리 이런 거로 장식을 해서 사람들의 감탄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 빌려온 거야. 그래서 한참 폼을 잡는데 주인이 내놔 이러면은 다 내주고 나면은 뭐죠? 이거 깃털 뽑힌 뭐처럼 새처럼 그러듯이 뭐냐면 어느 순간에 뭐냐면 영원히 지속될 것 같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나하고는 인연이 훅 끊기면서 끝나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또 많아요. 세상은요,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섭냐면, 내가 이제 이렇게 욕망의 대상이 이렇게 나무 위에 있는 것 같아서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열매를 따먹고 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와서 밑에 나무를 막 도끼질해요. 내려올 틈도 안 주고. 그러다 이게 나무가 쓰러지면 사람도 다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어디에 써놨냐면은 여기 아주 종합적으로 제일 많이 경전에 있는 거를 골고루 다 주워다가 다 모아서 이게 용수보살님이 대지도론이라고 하는 거를 썼는데 대지도론의 이 17권에 보면은 그런 이 내용들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이 종합적으로 이게 적혀 있어요. 그러고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끄트머리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런 욕망의 대상에 맹목적으로 다가가는 거는 축생의 삶과 같다. 이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냐면, 나아갈 자리인지 멈출 자리인지를 알고, 때로, 이 멈출 자리에서 멈출 줄 알아야 인도 사람으로서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욕망의 대상을 만나서 멈출 자리에서 멈추지 못하고, 놓아야 할 자리에서 놓지 못하고, 이러면은 이제 그걸 못하면 이게 축생계로 접어드는 거고,
놓아야 할 자리에서 놓고 멈출 자리에서 멈출 줄 알면은 사람의 경계로 접어드는 거죠. 이게 아주 이 말씀을 대지도론에서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 뼈가 겁나 엄청 이렇게 굉장히 겁나잖아요. 오욕법자 여 축생공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 오욕법이라는 것은 축생과 함께하는 것이니 축생도와 함께하는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제 나중에 인연이 되면 이런 대지도론을 한번 같이 읽으면 참 좋겠죠. 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방할 때 또 다른 사람들이 내 허물을 알아차리고 비방할 때 내 허물은 아니지만 비방하고 들어올 때 그럴 때 나는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다른 사람들이 지적해 주길 좋아하는데 그 지적해 주기 좋아할 때 고맙게 받아들이고 아닌 거는 아예 그렇군요 하고 아닌 거는 그냥 사실은 남은 지적하지만 실제는 아니기 때문에 별 고민할 게 없거든. 그건 다행이죠. 근데 사실인 걸 얘기하면 뼈 아프게 받아들이고 수정하고. 자, 이렇게 하는 사이에 누가 업그레이드 돼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충고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은 업그레이드 되고, 어떤 사람이 안 바뀌어요? 누가 뭐라 그러면은 그 말에 맞든 틀리든 반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도 없고, 그리고 그 사람은 바뀔 가능성도 없고,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거죠. 업대로 사는 거고. 지금 우리는 가지고 있던 업의 패턴으로부터 벗어나기를 희망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6쪽입니다. 내 서원을 듣고 운곡선사는 나에게 공과격을 보여주고, 공과격이라는 건 뭐냐면은, 공이 있으면 공을 기록하고, 과가 있으면 과를 기록하는, 그러니까, 대차대조표, 이런 공과 허물의 과의 대차대조표, 그걸 뭐라 그러죠? 장부. 그런 장부 역할을 하는 게 공과격이에요. 매일 내가 한 선한 일과 악한 일을 기록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선사는 악한 일은 선한 일을 상쇄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니까 악한 일 하나 지었으면 선한 일 하나 한 거, 선한 일 한번 하려면 얼마나 힘든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악한 일은 어쩌다 보면 훅 하고 또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상쇄를 하고 상쇄해보면 선한 일을 한 3,000개쯤 하려고 마음먹고 해보면 하나 상쇄당할 때마다 얼마나 아까워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공과격을 만드는데 이게 어떻게 권장을 하냐면은 나름대로 내 생활 패턴을 보면서 내 생활 패턴에서 발생되는 이 기준점 위에서 내가 잘 범하는 과실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선행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리스트대로 과거의 그런 공과격을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되느냐? 사회가 변했고 시대의 상식이 많이 변해가지고 옛날 거를 가지고 오면 지금 적용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지금 적용을 시켜야 될 것들이 빠져 있는 게 많아. 그래서 이 자기의 삶의 패턴 위에서 수정하고 싶은 부분들, 그리고 또 새로 이렇게 개발하고 싶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제 자기의 공과격을 만들 수가 있겠죠. 각자 자기의 생활 패턴에서 나오는 그런 행동들이 있거든요. 그 위에서 그거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러면은 이게 연지대사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면은 이거를 공도 쓰고, 공이 있으면 공을 쓰고, 이 과가 있으면 과를 써요. 과를 기록하죠.
그러면 자기의 공도 기록하고 자기의 과도 기록해요. 그러면 스스로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자기를 스스로 알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을까요? 적을까? 차지로. 그죠?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알고, 알아차리고, 기록하는. 그래서 공과격이라고도 하고, 연지대사는 이걸 자지록이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도, 이름을 짓기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물리적으로 이런 거를 체크하면서, 자기를 살펴보는 거하고, 그냥, 이거 내가 좀 잘못했네? 이러고, 잘못한 거 알아차렸을 때 잘못했네? 이러고, 또 이거 잘했으면, 이건 좀 내 좋은 일을 했네? 이렇게 그냥 그때, 그 순간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거하고, 이 결산을 해서 하루를 결산하고, 일주일을 결산하고, 한 달을 결산하고, 1년을 결산하고 이렇게 해보는 거하고 어느 게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겠어요? 가계부 써야 돼. 똑같이 그냥 주부들도 그렇죠. 생활에서 그때 돈이 쓸 일이 있으면 쓰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거를 기록으로 남긴 경우하고 기록으로 안 남긴 경우하고 이 생활을 조정하려고 할 때, 그때 기록에 남겼으면 그걸 들여다보면서, 그때는 그게 필요해서 쓴 것 같은데, 이거는 안 써도 됐는데, 요거 하면서 자기를 반성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나오잖아요. 그러죠? 그러면서, 이런 가계부를 쓰면은 소비 패턴을 반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기의 공과 과를 계속 기록하면은 자기의 복덕과 악덕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빈도도 알아차릴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거를, 내 업 중에서 내가 제일 고약해질 때가 언제냐면, 사람은 착한데 버릇이 나빠. 사람이 착한데 버릇이 나쁘면 버릴 수도 없고, 가질 수 없고, 골치가 아픈 거예요. 머리를 엄청 아프게 만들어요. 아니, 버릇도 나쁘고 사람도 나쁘면은, 이거 상대 안 하면 되거든. 그러죠? 정말 애물단지인 거예요. 뭐를 하느냐? 사람도 좋고, 습관도 좋고, 이런 쪽으로 전환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게 상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사는 나에게 준제주를 외우도록 가르치셨다.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집중해야 내가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요범 선생이 생각이 많은 사람이고, 이게 말을 이게 날카롭게 빨리 이렇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생각을 하지 마라 그래도 생각은 돌아가요. 그런데 이 준제주는 천수경에 있죠. 그런데 이 진언을 외우게 하는 거는 목적이 아주 단순합니다. 이제 진언을 외우면서 어느 상태가 되면 그 진언으로부터 가피를 입냐면, 이 진언을 외우는 사이에 잡념이 들어오지 않게. 근데 그건 똑같아요. 뭐냐면, 부처님이 일러주신 수식관을 하면서도 호흡을 살피는 것 외에 잡념이 들어가지 않아야 수식관이 성공이 되거든. 또, 아미타불 연구를 해도 명호 이외에 잡념이 들어오지 않아야, 그래야 그 연불이 영험이 있어요. 그러면은 잡념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잡념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상태, 그 상태에서 호흡을 관찰하면은 선정이 발생이 됩니다.
연부를 하면서 그 잡념이 하나도 끼어들지 않으면 선정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선정의 상태를 마음과 대상이 하나인 상태, 심일경성, 이거를 선정의 상태라 그래요. 마음과 그 집중하는 대상, 그것이 호흡, 수식관을 하면 호흡이겠죠? 그 다음에 연부를 하면 명호겠죠? 진언을 외우면 준재주면 준재주, 이렇게 되겠죠. 그것이 그 사이, 그 둘이 하나가 한 덩어리가 되고, 나머지는 어떤 것도 개입하지 않는 그 상태. 그러면은 그런 상태가 지속되면은 선정이 발생이 됩니다. 선정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진입하게 하기 위해서 그 생각이 많은 사람의 생각을 비우고, 그러면 이렇게 심일경성이 된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은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나던 잡념이 푹 쉬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럭무럭 자라나는 그 생각들, 그리고 이렇게 툭툭 이게 솟아오르는 생각들, 근거 없이 떠오르는 생각들 많거든. 무엇을 근거로 떠오르는 생각들이냐면 욕망을 근거로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게 인생을 엄청 어지럽게 핍니다. 식탐이 많은 사람은요, 자기 몸에 필요한 만큼보다 훨씬 많은 음식물에 탐욕을 일으킵니다. 그러죠? 옷에 욕심이 있는 분은 옷에 욕심이 붙기 시작하면 입을 수 있는 양에 비해서 훨씬 많은 옷에 탐욕이 붙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온갖 망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정작 쓰는 거는 얼마 안 돼요. 정작 우리가 먹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양은 이게 식욕이 부르는 거에 비해서 현격하게 적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도 가능한 문제인데, 이 심일경성 상태가 되면은 온갖 잡념이 쉬어진 상태에서 얻는 이 평온한 마음, 안정된 마음, 그리고 에너지가 풀로 이렇게 꽉 찬 듯한 마음. 이 상태는, 이런 거는, 이걸 이게 여기에서 이렇게 돼야 주는 행복이 있거든. 이런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이렇게 안정감, 안은함감, 행복감,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근데 이런 거는, 이거를 경험해보고 나면 세상의 여러 가지 욕망을 기반으로 충족한 기쁨은 상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잘못 썼어요. 심일경성. 그 말은 심일경성이라고 하고 계속 이 심일경성. 이 마음과 경계가 하나인 상태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상대에게 왜 이런 거를 주었냐면은, 보통은 이제 우리 잡념이 별로 없는 사람이거나 신심이 깊은 사람한테는 뭐를 하냐면은 경전을 독송하십시오,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경전을 독송하는데 경전의 문구를 따라서 차곡차곡 읽어만 나갈 뿐, 이렇게 이 사고작용을 크게 일으키지 말고 그냥 쭉 읽어 나가라,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이제 사색 같은 건 할 필요 없다. 그냥 쭉 말씀을 가볍게 계속 따라서 읽기만 해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속 따라서 이렇게 잡념이 들어오지 않게 읽잖아요. 경을 계속 그렇게 읽으면은 그 사이에 뭐냐면은 모든 잡념이 가라앉고 그러면서 거기서도 선정이 얻어져요. 그래서 그 금강경에서 수지독송에서 이 독송을 권장한 게 뭐냐면 선정을 얻으라는 거거든. 선정을 얻기 위한 방편이 독송인 거예요. 그래서 경에서 독송을 권장하는 것도 경학자가 경을 읽는 것도 선정을 얻기 위한 건데 그 방법은 독송입니다. 그런데 경이 길어요. 그 긴 경을 다 한편 읽는 사이에 잡념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오직 경에 이렇게 경만을 따라가면서 읽을 때 이럴 때 얻을 수 있는 선정력은 대단하죠. 1시간 동안 참선하면서 화두를 챙기고 1시간 동안 잡념이 들어오지 않게 화두를 챙기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그렇겠죠. 1시간 연불 하면서 잡념이 들어오지 않는 거. 그래서 이렇게 경을 독송할 때도 또 이렇게 참고를 할 때도 또 수식관을 할 때도 연불을 할 때도 하는 사이에 잡념이 끼어들지 않게 하는 그 부분이 가장 주 포인트라는 거. 요거를 이제 여기 오늘 여기에 선사는 나에게 준제주를 외우도록 가르치셨다.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집중해야 내가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한 순수한 마음. 그렇죠? 준제주와 준제주 이외에는 어떤 것도 끼어들지 않아야 순수해지는 거예요. 그러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